자, 8단원 주말 여행 문제 풀어볼게요. 주말 여행 글 읽어볼게요. 우리 가족은 할머니 생신을 맞아 주말에 여행을 다녀왔다. 이 여행은 전라도 고창으로 예전에 텔레비전 여행 방송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가기 전부터 많이 설레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맨 처음 도착한 고창공지는 고인돌 박물관이었다. 자, 여기서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맨 처음 도착한 고창 관광지는 고인돌 박물관이었다. 고인돌 박물관에서는 영화와 유물들을 보면서 고인돌의 역사를 알 수 있었다. 박물관 1층에서는 고인돌 영화를 봤고 2층에서는 고인돌과 관련된 여러 유물을 봤다. 박물관을 다 둘러보고 나니 고인돌 박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독림저수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었다. 독림저수지는 겨울 철새가 많이 찾는 곳으로 우리 가족도 혹시 철새 때의 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방문해 보았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읽어보았는데 고창군 전 지역은 2013년부터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도 있었다. 아주 많은 수의 철새는 아니었지만 간간히 물 위로 날아오르는 가창오리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창의 유명한 절인 선운사를 방문했다. 선운사는 삼국시대 때부터 지어진 오래된 절이다. 오래된 절답게 웅장한 건물과 많은 관광객이 있었다. 선운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선운사 뒤편의 동백나무 숲이었다. 푸른 동백나무 잎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숲이었다. 동백나무 잎. 고창에서 아주 오래전 역사인 고인돌에서 삼국시대의 선운사 앞으로 보호해야 할 철새들까지 한꺼번에 한 번에 보고 나니 마치 시간을 거슬러 가는 기분이었다. 고창을 떠나는 마음은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어떤 곳으로 여행을 갈까 하는 기대를 품고 이번 주말 여행을 마쳤다. 자, 34번 무엇을 한 뒤에 쓴 글인가요? 주말 여행이죠. 1번. 자,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 하세요. 첫 번째로 갔던 것은 고인돌 박물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독림저수지에 갔고 선운사에 갔다. 그렇죠? 독림저수지를 방문한 까닭은 그곳에 뭘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철새떼들을 보고 싶었죠. 철새떼들이 그곳에 많이 있다고 해서 겨울철에 철새떼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독림저수지를 방문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동백꽃 아니고 가창을 놓아주려고 아니고요. 여러 인물들 아니고요. 저수지의 풍경 아니죠. 철새 때의 춤을 볼 수 있는 기대 때문에. 자,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각각 어떤 장소에서 한 일인지 쓰세요. 고인돌의 역사를 알았어요. 고인돌 박물관이죠. 동백나무 숲을 보았어요. 이것은 선운사 뒤편에 있는 동백나무 숲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물 위로 날아오는 가창오리를 구경했다는 것은 독림저수지에 있는 겨울 철새떼들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이 글을 간추릴 때 무엇에 따라 바뀌는 일을 간추려야 할까요? 자, 이 글은 계절 변화 아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고 일의 방법 아니에요. 고인돌 박물관에 방문했다가 독림저수지에 방문했다가 선운사를 방문한 글이에요. 그러면 뭐에 따라서 글을 썼어요? 그렇죠. 장소 변화죠. 장소 변화에 따라서 글을 썼어요. 그 다음에 동물원에서 어제 과학 관찰 보고서를 쓰려고 동물원에 갔다. 내 보고서 주제는 날개가 있는 동물로 동물원에 많은 동물 가운데서 날개가 있는 동물을 찾아 관찰하는 것이다. 날씨가 추워서 야외 관람관은 문을 닫은 곳이 많아서 주로 실내 관람관에서 관찰했다. 동물원 입구를 지나 가장 먼저 간 곳은 곤충관이었다. 곤충관에는 여러 지역의 곤충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날개가 있는 동물로 나비와 벌, 메뚜기와 같은 곤충들이 있었다. 곤충관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곤충은 톱사슴벌레이다. 톱사슴벌레는 몸 색깔이 갈색이고 톱날 모양의 큰 턱이 있다. 원래 밤에 활동하는 곤충이지만 참나무 수액을 먹으려고 낮에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먹이를 먹는 톱사슴벌레를 볼 수 있었다. 톱사슴벌레가 나뭇가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이 멋있었다 했어요. 날개가 있는 동물원 주로 실내에 관람관만 관찰했고 곤충관 먼저 갔어요.
여러 곤충들 전시되어 있었는데 날개 있는 동물은 날개 있는 곤충들이겠죠. 곤충들은 나비, 벌, 메뚜기, 톱사슴벌레가 제일 관심 있었고 갈색이고 이제 낮에 밤에 활동하는데 이제 수액을 먹으려고 낮에 돌아왔다. 내가 동물원에 간 까닭은요. 그렇죠. 보고서 쓰려고 갔죠. 자, 내 보고서의 주제는 뭐였어요? 날개가 있는 동물. 날개가 있는 동물을 관찰하는 것이 내 주제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날개가 있는 나비, 날개 있죠. 벌 있어요. 달팽이 없죠. 메뚜기 있습니다. 메뚜기 있죠. 달팽이는 없다. 41번 동물원 입구를 지나 가장 먼저 간 곳은 자 동물원에 갔는데 바깥은 추워서 실외 관람소들은 문을 닫았었고 추워서 실내 관 쪽을 주로 방문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간 곳은 곤충관이었죠. 곤충관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곤충은요 톱사슴벌레라고 했습니다. 톱사슴벌레 생김새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간추려 쓰세요. 톱사슴벌레는 몸통은 갈색이었죠. 갈색이고 그다음 뭐라고 했죠? 몸 색깔은 갈색이고 톱날 모양의 큰 턱이 있습니다. 톱날 모양의 큰 턱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곤충관 바로 옆은 야행관이었는데 주로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이 있는 곳이었다. 야행관에도 날개가 있는 동물들이 있었다. 바로 박쥐와 올빼미였다. 외국에서 산다는 과일박쥐도 인상 깊었지만 내 눈길을 끈 것은 수리부엉이다.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로 몸 길이가 70cm나 될 정도로 큰 새이다. 날개를 접고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을 관찰했는데 붉은 눈과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목이 신기했다. 가끔 날개를 펴고 앉은 자세를 고치기도 했는데 날개를 퍼덕이는 모습에 큰 바람이 일 것 같았다. 이렇게 멋진 새가 멸종위기 동물이라니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여기는 야행관 날개 있는 것은 박쥐와 올빼미였는데 그 중에서 그 과일박쥐도 인상이 깊었지만 수리부엉이가 눈길을 끌었고 70cm 천연기념물 날개를 접고 이제 붉은 눈과 앞뒤로 목이 움직이는 게 특별했고 날개를 움직일 때 바람이 있는 것 같았고 이제 멸종 위기라는 거 이 수리부엉이가 야행관 다음으로 간 곳은 열대조류관이었다. 열대조류관 따뜻한 지역에 사는 새들이 사는 곳이었다. 열대조류관은 아주 큰 실내 전시장으로 천장이 높아서 머리 위로 화려한 색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앵무새는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앵무새가 있는지는 몰랐다. 왕관앵무, 정미앵무, 회색앵무와 같이 색과 크기도 다양한 앵무새를 관찰할 수 있었다. 말을 할 수 있는 앵무새를 찾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야외에서도 황새를 볼 수 있는 큰 물새장이었다. 황새 마을에서는 황새 외에도 두루미나 고니와 같이 물 근처에 사는 여러 새를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깃털색이 하얗고 까만 게 비슷해서 두루미와 황새를 구별하지 못했다. 설명을 읽고 나서야 키가 더 크고 머리가 붉은색이고 목과 다리가 까만색인 새가 두루미, 다리가 붉은색인 새가 황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열대조류관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곳이고요. 큰 실내 전시장이고요. 천장이 높아서 화려한 색의 새들이 돌아다니고 앵무새 많이 봤고 자, 큰물새장 야외에서 큰물새장 황새랑 두루미 구별 못했는데 두루미는 키가 커야 되고 머리가 붉은색 그다음에 목과 다리가 까매야 되고 그렇지 않은 다리가 붉은색은 황새. 자, 수리부엉이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거 천연기념물 맞죠? 멸종위기 맞아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 이건 아니다. 몸길이 70cm라고 했어요. 열대조류관은요. 그렇죠. 열대라는 것은 따뜻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지역. 그래서 따뜻한 지역에 사는 새들입니다. 황새 다리가 붉고 두루미고 자 이것도 뭐의 변화에 따라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간추려야 돼요. 장소 변화죠. 장소 변화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간추려야 됩니다. 즐거운 직업 체험. 오래전부터 기다려오던 직업 체험 학습을 가는 날이다.
학교에서 모두 출발해 10시에 직업체험관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 반은 모든 별로 흩어졌다. 우리 모둠은 나, 민기, 혜정, 병주까지 4명으로 모두 활발한 친구들이다. 우리 모둠은 가장 먼저 소품 설계관으로 출발했다. 소품 설계관은 작은 소품을 설계하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체험 학습 계획을 세울 때 민기가 집안 어른들께 선물로 드릴 만한 물건을 만들면 좋겠어 라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소품 설계관을 첫 번째 체험 활동 장소로 정했다. 민기는 어머니께 드릴 머리끈을 만들고 나는 할아버지께 드릴 손수건을 만들기로 했다. 내 손으로 만든 소품이 어딘가 부족해 보였지만 기분만은 진짜 디자이너가 된 것 같아 뿌듯했다. 디자이너 체험이 체험을 끝내자 거의 11시가 되었다. 우리는 제빵사 체험을 하려고 제빵 학원으로 갔다. 제빵 학원 앞에는 크게 크림빵이라고 적혀 있었다. 체험관으로 들어가자 체험관 선생님께서 밀가루를 나누어 주셨다. 체험관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차례를 그대로 따라해서 크림빵을 완성했다. 지금까지 보면 체험학습 갔고요. 10시에 가서 직업체험관 도착했고 우리 4명 모두 가장 먼저 소품 설계관 갔고 그 다음에 제빵 학원으로 갔어요. 제빵사 체험을 마치고 나오니 거의 12시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중앙광장에서 아까 만든 크림빵과 각자 싸운 점심을 먹으며 다른 모든 친구들과 체험 활동 이야기를 나누었다. 효진은 공항에서 한 비행기 조종사 체험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했고 준우는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문화재를 찾는 체험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했다. 자, 무엇을 하고 쓴 글인가요? 직업 체험 학습이죠. 가장 먼저 소품 설계관으로 가기로 결정한 까닭이 뭐였어요? 누구죠? 민우가 나는 가족들에게 부모님인가? 집안 어른들께 선물로 드릴 만한 물건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그 다음에 장소에 알맞은 직업 체험을 선으로 이으세요. 소품 설계에서는 디자이너를 체험했고요. 제빵하면서 제빵사 체험했다. 글의 흐름이 잘 드러나 있는 두 가지를 고르면요. 자, 첫 번째로는 뭡니까? 첫 번째로 장소 변화가 확실하고 장소 변화. 그 다음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10시에 모여서 11시에 도착했다고 했나요? 여기 보니까 학교에 모두 출발 10시에 이제 출발을 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디자이너 이 소품 만드는 거 끝나니까 11시가 되었다. 우리 12시. 자, 이게 시간의 흐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0시, 11시, 12시. 또 말하고 있는 것이 장소. 소품 설계관, 제빵학원, 그 다음에 중앙광장. 이렇게 장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 변화와 시간의 흐름. 이게 이 글의 흐름을 말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1시 소방서에서 병주가 가장 기대하던 소방관 체험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소방관 복장을 하고 소방차를 타고 출동하고 불이 난 곳에 물도 뿌렸다. 원래 소방관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체험해보니 내 적성에도 잘 맞고 보람도 있어서 미래에 소방관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소방관 체험을 마치고 나서 시계를 보니 2시가 조금 넘었다. 2시 반까지 버스에 타기를 우리 반 선생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체험 활동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체험 활동이 재밌었나요? 세상에는 직업체험관에 있는 직업 외에도 수많은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직업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앞으로도 직업의 세계에 관해 관심을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체험은 내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자, 기억은 어디에서 했나요? 기억이 뭐예요? 소방관 체험입니다. 어디서 했어요? 소방서에서 했죠.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소방관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한 까닭은요. 자, 뭐에도 잘 맞고 뭐도 있어서 적성에도 잘 맞고 보람도 있어서 그렇죠. 적성에도 잘 맞고 보람도 있어서 라고 했어요. 선생님의 말씀으로 보아 직업 체험을 하는 까닭은요. 자신에게 딱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자, 직업체험관을 다녀서 생각한 것은요. 당장 직업을 갖고 싶다 아니죠. 직업 매일가 아니죠. 앞으로도 직업
세계에 관심을 두어야겠다. 자, 서술형 중요합니다. 위의 지도를 참고해 자신이 직업 체험 가능한다면 어디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싶은지 쓰세요. 자, 체험하고 싶은 곳은요. 자, 뭘 할까요? 방송국 합시다. 방송국 하고, 방송국. 자, 하고 싶은 체험은요, 뭡니까? 뉴스 기자가 되어서, 기자가 되어서 취재를 해보고 싶다. 자, 활동, 체험 활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숨쉬는 도시 쿠리치바. 이튿날 아침 환희는 아빠와 함께 쿠리치바시의 자전거 도로를 달렸습니다. 아빠의 등이 풍선을 집어넣은 것처럼 바람으로 풀럭입니다. 환희도 시원한 아침바람을 몸에 가득 담고 신나게 달렸습니다. 야호 환희가 소리쳤습니다. 키 큰 파라나 소나무도 환희를 반기는 듯 몸을 흔들었습니다. 저기가 꽃의 거리야. 아빠와 환희는 자전거를 세워놓고 보행자 광장인 꽃의 거리로 향했습니다. 자동차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경쾌하게 걷는 사람들 모습만 보입니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인디오 할아버지가 밝은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켜고 있습니다. 그 선율이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소박한 축제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는 꽃의 거리를 환희는 신나게 걸었습니다. 자동차 걱정 안 하고 걸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영국의 밀턴 킨스라는 도시에도 레드웨이라는 붉은 벽돌색 길이 있는데 사람들만 다니는 보행자 전용 도로란다. 길이 잘 닦여 있으니까 사람들도 차를 타기보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지. 우리나라도 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조금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꽃의 거리 저쪽 끝에 전차가 보입니다. 꽃의 거리에 웬 전차예요? 아, 저건 타가소야. 폐전차를 타가소로 재활용한 거지. 물건을 사러 나온 부모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만든 거야. 저기 봐, 놀이기구도 있지. 오후에 환희는 아빠를 따라 쿠리치바 시청에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청까지 가는 길에는 잘 정돈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노래하듯 밝은 모습이었지요. 어느 곳이든 자연이 숨쉬고 있는 것 같아 환희는 몸까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본 쿠리치바는 새 건물보다는 오래된 건물이 많았습니다. 물론 말끔하게 다시 단장해서 낡고 지저분한 느낌은 조금도 없었어요. 환희는 그런 건물들의 정감이 갔습니다. 57번 꽃의 거리에서 환희가 한 일은요. 뭐예요? 아빠와 함께 걸었죠. 꽃의 거리의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동차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맞죠? 사람들이 경쾌하게 걷고 있다. 맞고 인디 할아버지가 바이올린 맞고 다가소도 있고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신나게 달리고 있다는 없죠. 예, 이 말은 없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다닌다라는 말은 없어요. 자전거 타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나요? 자전거 타러 온 사람들 그래요. 자전거 도로를 처음에 달려서 자전거 탄 거지. 꽃의 거리에서는 자전거를 세워놓고 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기억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무엇일까요? 기억에서. 그렇죠. 이튿날 아침이죠. 이튿날 아침. 이튿날 아침이다. 자, 오후에 환희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후에 환희가 한 일. 이튿날이 무슨 말일까요? 이튿날. 이튿날. 찾아봅시다. 이튿날. 내 생각 다음날 같은데, 이튿날. 혹시 틀릴까봐. 이튿날 뜻은, 그렇죠. 여기, 아이고, 어떤 일이 있은 그 다음날. 예, 그 다음날이란 거죠. 그래서 이튿날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오후에 환희가 한 건요. 오후에는 환희가 무슨 일을 했어요? 마우스 커서 어디 갔냐? 자, 오후에는요, 쿠리치바 시청에 갔다. 자, 그 다음에 쿠리치바 사람들은 도시 자체를 창조적인 종합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부수기보다는 아름답고 쓸모있는 건물로 되살리려고 애쓰지. 쿠리치바는 예술적 재활용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 드디어 시청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아빠가 볼일을 마칠 때까지 환희는 혼자서 청사 밖을 거닐었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누구를 잡고 함께 놀자고 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청사에는 늘어진 조각상들이 있었고 벽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멋진이겠죠. 멋진 조각상들이 있었고 벽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특히나 청사 정면에 쫙 깔려있는 벽화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둥근 달을 중심으로 왼쪽엔 나무가 오른쪽엔 등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은빛 달빛이 나무와 등대를 포근하게 감싸는 듯 온화했어요. 청사 벽화를 한창 올려다보고 있는데 아빠가 환희를 불렀습니다. 환희가 손가락을 들어 벽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그림이 있어요. 아, 벽화구나. 참 멋지지. 저기 그려진 나무는 파라나 소나무고 그 맞은편은 지혜의 등대야. 구리치바를 상징하지. 환희와 아빠는 시청 앞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빠는 내친김에 거리 이곳저곳에 있는 아름다운 벽화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와, 너무 멋져요. 도시의 벽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단다. 특히나 환희의 시선을 끌었던 것은 이구아수 강과 그곳에 사는 동물을 그린 벽화였어요. 붉은 빛을 띤 이구아수 강과 나무들, 이름 모를 온갖 동물 모두가 마냥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아빠, 쿠리치바를 예술의 도시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환희는 거리의 예술 작품들을 한국에 그대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도시에 대한 쿠리치바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요. 자, 맞죠? 그렇죠. 이건 아니죠. 새로 지은 건물에 사는 건 아니죠. 오래된 건물 그대로 살고 싶어요. 다만 그것을 아름답고 쓸모있게 되살리려고 합니다. 글 3에서 장소는 어떻게 바뀌었냐? 글 3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시청 청사에서 시청 앞 거리로 이제 바뀌었죠. 환희가 시청 청사 밖을 거닐 때 구경했던 것 두 가지는요. 멋진 조각상 있었고요. 다음에 아름다운 벽화가 있었다. 거리 벽화에 있는 것 중에 환희의 시선을 끈 것은요. 그렇죠. 끈 것은 이구아수 강과 그곳에 사는 동물들이었어요. 환희는 구리치바를 무엇이라고 불러도 되겠다고 했어요? 예술의 도시라고 했다. 그죠? 예술의 도시다. 괴산 특산물 한지는 닭나무 껍질로 만든 우리 종이입니다. 괴산에서 만든 한지는 질기고 보관하기 좋아 외국으로 많이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 한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닭나무 자르고 껍질 벗기고 껍질 삶고 껍질 씻고 껍질을 두드리고 불 풀고 발로 한지를 뜨고 한지 말리기 했어요. 자, 괴산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인근내군, 괴양군, 괴주군, 괴산군. 괴산 지역의 이름은 시간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고구려 때에는 인근내군이라고 불리다가 신라 경덕왕 때 괴양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고려 시대에는 괴주라고 불리다가 조선 태종부터는 지금 이름인 괴산이라는 지명으로 불렸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인가요? 괴산이죠. 괴산이다. 다음 내용으로 글 쓰기 어떤 방법? 한지 만드는 방법은 1차례, 지명보다는 시간차례. 한지에 대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인터넷 찾아보면 좋죠. 다음에 한지 박물관 견학하면 좋아요. 미술 전시회장 방문하기. 이것은 미술 작품은 아니니까 이거는 알맞지가 않죠. 그 다음에 그 가에서 알 수 없는 거. 자, 한지에 대해서 말한 그 가에서 한지의 뜻, 한지의 재료, 한지의 특징, 한지를 만드는 방법, 한지로 만드는 물건. 자, 뭐가 있을까요? 한지의 뜻은 없네요, 딱히.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한지의 재료 있고요. 괴산 한지의 특징. 괴산 한지의 특징. 있죠. 괴산에서 만든 한지는 특히 이렇게 질기고 보관하기 좋다는 거. 한지 만드는 방법도 있었고, 한지로 만드는 물건, 만드는 물건, 한지로 만드는 물건이 있나요? 여기서 얘기했나요? 가에서? 얘기하지 않았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지의 뜻은 얘기했죠. 한지는 당나무 껍질로 만든 우리 종이라는 뜻이죠. 네, 우리 종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자, 산막이 옛길 안내.
자, 괴산에는 사오랑 마을에서 산골 마을인 산마기 마을까지 연결되는 10리에 걸친 옛길이 있다. 이 옛길을 산책로로 만든 것이 지금의 산마기 옛길이다. 산마기 옛길은 주차장을 지나 오르막으로 시작한다. 오르막을 걷다 보면 차돌, 바위, 나루를 지나 소나무 동산에 이를 수 있다. 소나무 동산은 40년이 넘은 소나무들이 숲을 이룬다. 소나무 동산에서는 괴산호를 바라볼 수 있다. 소나무 동산을 지나 소수전망대로 가려면 소나무 출렁다리를 건너 호랑이 모양이 관광객을 반겨주는 호랑이 고라풀을 지난다. 호수전망대 고공전망대로 가는 길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산골 마을인 산마기 마을에 도착하면 산마기 옛길을 끝난다. 산마기 옛길 안내. 자, 70번. 글 다에는 어떤 흐름을 썼어요? 장소 변화죠. 자, 산마기 그 옛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괴산에 있는 길 맞고요. 약 4km 맞고 10리에 걸친 자전거 길이다. 아니죠. 10리에 걸친 옛길이죠. 옛길. 네, 그래서 3번은 알맞지 않다. 그 가와 다 같은 글을 쓰는 목적은 뭐예요? 이 지역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쓰는 거예요. 이 지역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조사계획 세우기, 글 쓰는 조사 내용이랑 글 넣으세요. 자랑거리 생각하기. 그렇죠.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 우리 지역은 이게 좋은 것 같아. 소개할 그 소재를 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계획도 세우고, 흐름도 정하고, 조사하고, 뭐, 등등 이렇게 된다. 자, 수행평가 봅시다. 글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요. 글을 읽을 때는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다음 날 밤, 이튿날 밤, 오늘 날 이건 다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동그라미 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간추려야 될까요? 장소죠. 실발점이라는 차례가 잘 드러난 글. 주말 여행은요. 장소 변화죠. 자, 단원 평가 봅시다. 배짱은 배짱이.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할아버지가 작아졌다. 할아버지의 이러한 까닭을 알 수 있는 기호를 쓰세요. 나중에 나죠. 자, 기억은 실제로 무엇이었습니까? 기억. 잎이 3개뿐인 나무들이 빽빽. 이건 세잎 클로버죠. 클로버. 쥐들에게 가야 되고. 자, 할아버지가 쥐들한테 준 건 배. 얘는 열매. 작았다 커졌다 열매라고 말씀합시다. 열매를 줬죠. 자, 쥐들이 준 마법 열매. 할아버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커져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자,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세 가닥 땄기를 하는 방법. 자, 기억 디귿은 어떤 특징을 가진 말입니까?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자, 일의 차례를 나타내는 거죠. 세 가닥 닦기 하는 방법을 알맞게. 자, 가장 먼저 이 세 가닥을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다. 반복하라고 그랬고. 자, 실팔찌 만드는 거. 실팔찌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요. 실보다 얇게 하는 여러 가지 색깔 실이죠. 실팔찌 만들 때 굵은 실을 해야 되는 거는, 자, 굵을수록 뭐가 쉬워요? 엮기 쉬운 거죠. 엮기가 쉬워요. 다에서 차례를 나타내는 말은요. 두 번째. 자, 감기약을 먹는 방법은요. 자,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요. 감기약은 빵과 같이 먹으면 좋아? 아니죠. 감기약은 정해진 양만큼 먹어야 돼. 맞죠? 맞아요. 우유와 먹어야 흡수가 하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간 놓치면 2배로 아니라고 그랬어요. 처방한 날짜만큼만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글의 특징이 알맞은 것은요. 알맞지? 차례가 정해져 있죠.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어떤 일한테 주의할 점을 알려줘요. 그래서 차례가 정해 있다는 건 아니다. 자, 아까 말 잘못했어요. 차례가 정해지지 않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다를 이동한 장소에 따라
차례대로 길을 쓰시오. 처음에는 고인돌 박물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다. 그래, 가의 내용을 글쓴이가 한 일 중심으로 간추려 쓰세요. 가는 저기 선운사 방문이잖아요. 예, 선운사에 대해서, 자, 뭐라고 했어요? 한 일을 중심으로. 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차, 선운사에 방문해서, 예, 선운사에 방문해서, 어, 선운사,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한 일을 중심으로 선운사 뒤편에 있는 동백나무 숲을, 방문했다. 문제 다시 봅시다. 간추려 쓰자면, 마지막으로, 고창의 유명한 절인 선운사에 가서 뒤편에 있는 동백나무 숲을 방문했다. 자, 앞에 설명은 좀 써주는 게 좋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선운사인데 선운사에 대한 약간 설명. 그래서 고창이 유명하다 아니면 뭐 삼국시대 때 지어진 뭐 이런 좀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라는 것도. 그래서 선사에 가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뒤편에 있는 동백나무 숲을 방문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문했다라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동물원에서, 자, 동물원 곤충관 갔죠. 동물원 입구에서 처음에 곤충관 갔죠. 수리부엉이가 천연기념물 맞아요. 목띠아르 월정이 알맞지 않은 다리 길이가 70이나 아니죠. 전체 길이죠. 자, 모든 활동이 제일 먼저 한 곳은 소품 뭡니까? 소품 설계관. 직업 체험을 한 장소 11시에 소품 설계가 왔고 오후 1시에 제빵사가 소방사 나 11시 오후 1시 오후 1시에는 제빵사. 자, 논술형 평가 서술형. 자, 가와 나 가는 새가닥 닦기. 그다음에 나는 이제 감기약 약 먹는 거. 자, 그래서 가는 그렇죠. 뭐예요? 새가닥 닦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쓴 거예요. 두 번째, 나는요, 이게 뭐였죠? 감기약을 먹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죠. 자, 2번, 가, 나의 특징을 비슷한 점과 다른 점으로 구분하여 쓰시오. 자, 비슷한 점은요, 비슷한 점은 둘 다 뭐예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자, 글 가는, 그러나 다른 점은 글 가는 일의 차례에 따라 글을 썼다. 자, 나는요, 예, 일의 차례가 없고, 방법과 주의할 점을 설명한다. 이게 다른 점이죠. 글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다음 글은 무엇에 따라 간추리면 좋을까요? 자, 지금 이 글은요, 첫 번째로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토요일 아침에 도착해서, 그리고 이제 한 거고, 이제 그 순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장소의 변화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엇에 따라 간추리면 좋을지 그 까닭과 함께 쓰세요. 예. 시간의 흐름과 그 다음에 장소의 변화잖아요. 왜 그래요? 왜냐면,
이 글은 이 글은 처음에 말을 뭐래요? 시간의 흐름과 장소 변화에 따라 글을 썼기 때문에 시간 흐름과 장소 변화를 중심으로 간추린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장문형 평가 봅시다. 신배가세 배짱이 자, 가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그 뭡니까? 할아버지가 배를 쥐들에게 주고 마법 열매를 받았다. 자, 이렇게 되죠. 내가 이야기 할아버지가 되어서 배짱이라는 시를 지어보시오. 자, 배짱이라는 시, 자, 배짱이 시의 형식으로 씁시다. 게으르다고 놀림 받던 배짱이 알고 보니 누구보다 성실하네. 내가 그의 아픔을 치료해야지. 배짱이 그는 뭐라고 할까요? 성실과 근면의 모델. 그는 성실과 근면의 모델. 배짱이 뭐라고 할까? 자, 그는 성실과 근면의 모델. 마지막 한 문장. 모델. 우리 모두 배짱이를 사랑하자. 자, 이렇게 좀 시로 이렇게 시의 형식으로 써봤어요. 짧게 이렇게 문장을 게으르다고 놀림받던 배짱이 알고 보니 누구보다 성실하네. 내가 그의 아픔을 치료해야지. 배짱이 그는 성실과 근면의 모델. 우리 모두 배짱이를 사랑하자. 자, 8단원 문제 여기까지 봤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9단원 진도 나갈게요.